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위한 강지연의 100세 시대 강지연입니다. 여행은 다른 문화, 다른 사람을 만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만나는 길이다. 여행가 한비아 씨의 고백인데요. 자기 자신을 만나는 길 한번 떠나보시겠습니까? 오늘은 미주여행의 팀강 부장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복장을 보니까 와이키키 해변에 다녀오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바로 이 하와이에서 정장으로 입는 알로하 셔츠라고 하는 건데요. 알로하 셔츠요? 네. 알로하는 하와이에서 하는 인사 아니에요? 그렇죠. 인사죠. 우리가 항상 이렇게 알로하 이렇게 인사를 손가락 두 개 이렇게 하고요? 네. 이거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이 알로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인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배려한다, 또 존경한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hospitality, 그 정신, 그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럼 만날 때만 하나요? 헤어질 때도 하나요? 만날 때도 알로하라고 하고 헤어질 때도 알로하라고 얘기하고 언제든지 만나면 알로하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럼 첫 여행지로 하와이를 선택하셨어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우리가 이 미국에 살면서 많은 그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인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디를 가장 가고 싶은가 이렇게 꼽아보니까 하와이를 가장 많이 꼽는 것 같아요. 하와이를요? 네, 그래서 거의 뭐 버킷리스트 중에 한 군데인 것 같아서 한번 하와이를 좀 소개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하와이 첫 번째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하와이에서 사셨다고. 제가 하와이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10년이요? 네. 그럼 오늘 깨알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럼 플라춤도 치시고 우쿨렐레도 연주하시고? 많이 봤죠. 많이 봤죠. 흉내는 낼 줄 알지만 뭐 이렇게 시킬까봐 못한다고 얘기하려고요. 할 줄 아신다 하시면 한번 부탁드리려고 했더니. 그럼 다음 시간에 한번 다음에 한번 연습해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하와이가 그 태평양에 위치해 있는데 그렇죠. 북미에서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우리가 이 아틀란타에서 출발하면 비행기를 타고 한 9시간 반 정도 거리가 되고요. 9시간이요? 네, 서부에 있는 LA에서 출발하면 한 6시간 정도 거리가 되는 거리예요. 거리가 상당한데요. 그렇죠. 과거에는 여왕도 다스린 왕국이었다 이런 글도 본 것 같아요. 뭐 항상 이 하와이가 여왕이 다스렸던 것은 아니고요. 몇몇 여왕들이 있었죠. 그리고 하와이 왕조의 가장 마지막 왕이 바로 여왕이었어요. 그래서 더 부각이 된 거군요. 릴리우 칼란이라고 하는 여왕이었죠. 근데 마지막 여왕이기도 하지만 이 하와이 아픈 역사를 상징하는 그런 여왕이기도 했죠. 그렇군요. 하와이 역사가 좀 궁금해져요. 그렇죠. 하와이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이 폴리네시안 사람들이 중심이 된 이 섬인데요. 이 폴리네시안이라고 하면은 이 하와이 제도, 그리고 이스터 제도, 그리고 뉴질랜드에 사는 사람들이 이 폴리네시안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는 원래 이제 하와이에 다른 소수 부족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폴리네시안 사람들이 다수 이주해 와서 살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폴리네시안 사람들이 주 구성원이 되어 있죠. 그럼 폴리네시안들도 사실은 원주민은 아니었네요. 그렇죠. 원주민이 아니었죠. 다른 섬에서 아무런 지붕이 없는 카누를 타고 그 망망대해 태평양을 건너왔던 아주 대단한 그런 이주민들이죠. 그러면은 하와이가 미국에는 언제 어떻게 합병이 된 거예요? 1898년 이 뉴오렌즈 결의안에 따라서 미국의 하와이가 합병 마지막 50번째 주로 합병이 됐어요. 그렇군요. 그 하와이에서 한인 역사는 또 어떻게 되나요? 벌써 한인 역사가 거의 한 114년 정도 되는데요. 114년이요? 그러니까 우리 이 하와이가 지금 현재 우리 미국 전역에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의 첫 한인 이민 했던 지역이기도 하죠. 그렇죠.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이잖아요. 처음에 우리 일제강점기 때
하와이의 첫 이주민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그 삶의 질을 위해서 또 공부를 위해서 이주해 왔던 것이 아니라 네. 사탕수수 노동자로 이주를 해왔어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고 또 이분들이 나중에는 그 독립운동도 지원했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하와이 섬 중에 빅 아일랜드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빅 아일랜드 섬에 가면은 동지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지촌이요? 우리가 한국말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동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우리 서로 같은 민족, 우리 동지들이 모여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동지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이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이 사탕수수 노동자들이 사탕수수 경제가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 다들 그 잡을 잃을 뻔했어요. 직장을 잃을 뻔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 빅아일랜드에 이주를 해서 동지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숯을 만들어 팔았어요. 지금도 이 빅아일랜드 가면은 네. 숯 가마터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아, 숯이요? 숯이요. 예. 네. 그래서 그 숯을 만들어서 시내로 말을 타고 그 숯을 날라서 팔았어요. 그런데 네. 그 재미있게도 네. 그 숯을 구입해 간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네. 당시에 빅아일랜드에 거주했던 일본 사람들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인 그 숯을 일본 사람들이 어느 날 그걸 일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네네. 아니 우리가 이 조선인들이 네. 만들어 파는 그 숯을 샀는데 그 돈이 자신들 나라와 싸우는 독립자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알고는 불매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 지나서 그 숯 공장이 망해버렸어요. 아, 그렇군요. 뱅클럽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승만 박사는 떠나고 그리고 이제 잔여돼 있는 그 한인들이 계속 거기서 삶을 영위했는데 지금도 그곳에 가면은 한인들의 그 무덤이 아직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진 결혼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들어봤죠. 그 전혀 자기의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진 한 장 가지고 조선에서 네. 한국이죠. 한국 네. 땅에서 하와이로 결혼을 위해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온 많은 사진 신부들, 사진 결혼하는 신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3세대가 거치면서 지금 현재 그 빅아일랜드의 시장이 한국 사람이에요. 아, 현재 시장님이 네. 한국 분이세요. 이분은 아주 예. 대단한 사람이에요. 해리킴이라고 예. 하는 시장님인데요. 네. 이미 2번에 걸쳐서 시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주지사까지 될 뻔했는데 아, 그래요? 갑자기 예. 그 캔서에 걸리시는 바람에 정치를 좀 쉬셨죠. 그러다가 다시 이 몸이 회복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빅아일랜드 시장에 출마했는데 지금 이제 시장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네, 정말 뭐 자연으로만 아름다운 곳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숨은 한인의 역사가 그렇죠. 예. 네. 하와이에 100개 이상의 섬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 하와이에 보면은 여러 많은 섬이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섬 한 6가지 정도 소개하고 싶은데요. 제일 위에 보면은 카우아이라고 하는 섬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와이 하면 호놀룰루가 그렇죠. 섬인 줄 알아요. 네네. 근데 호놀룰루는 네. 오아후라고 하는 섬에 있는 한 도시고 하와이 주도이죠. 그리고 이제 그 신혼여행,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신혼여행을 가는 마우이라고 하는 섬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이 있고 라나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하와이 가면 어디 가야 돼요? 그러면은 와이키키 해변 그렇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오아후 섬을 가셔야 돼요. 오아후 섬이에요? 네. 네. 그치만 저기 선생님께서는 하와이에서 10년 사셨으니까 그 남들은 모르는 네. 비밀스러운 섬들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좀 풀어놔 주세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예. 오아후 섬을 뭐 기본적으로 다 가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네. 뭐 호놀룰루 중심으로 해서 와이키키 비치를 비롯해서 섬 일주를 하고 네. 그 외의 섬 중에 꼭 한번 좀 추천해 보고 해드리고 싶은 섬이 있다고 한다면 이 빅아일랜드, 하와이 아일랜드예요. 네. 왜냐하면 여기는 이 하와이 아일랜드는 우리 이주민, 한인 이주민의 어떤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와이 역사에 아주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탄생한 곳이에요. 이 하와이를 통일한 최초의 왕이 킹 카메하메하라고 하는
왕인데요. 네. 이분이 이 빅 아일랜드, 이 하와이 아일랜드에서 유년기에 꿈을 키웠던 그런 장소가 바로 하와이 섬입니다. 그래요? 네. 하와이에 가면은 꼭 해봐야 될 것들. 뭐 하와이에 가면은 뭐 스노클링 같은 거, 네. 스노클링도 해봐야 되고 서핑도 해봐야 되고요. 하와이는 늘 비치만 있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와이는 굉장히 등산하기 좋은 코스, 하이킹 코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하이킹을 하면서 이 섬을 한번 다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런 코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여행도 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좀 문의를 해서 하이킹도 한번 해보시면은 하와이를 제대로 한번 누릴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될 것 같고요. 또 이 여행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먹는 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먹는 거 너무 중요해요. 예. 그래서 하와이 가면 꼭 드셔야 되는 것이, 우리 뭐 대부분 하와이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갈릭 새우, 이 새우 트럭. 그래요? 지오반이라고 하는 그 새우 트럭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거기 가서 꼭 그 갈릭 새우하고 칠리 새우 꼭 드셔보셔야 되고요. 그 하와이 출신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죠? 오바마? 예, 오바마가 하와이 출신이잖아요. 네. 그분이 휴가만 되면 하와이를 방문하는데 하와이 가면 딸하고 손에 들고 이렇게 퍼먹는 거 있죠? 그 사진 본 것 무지개색 같아요. 있는 쉐이브 아이스라는 거 꼭 드셔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은 그 소풍 갈 때 뭘 먹죠? 뭘 싸가지고 가죠? 점심에? 김밥이요. 김밥. 근데 하와이에서는 이 스팸을 많이 먹는데 그 스팸 사이에 밥을 집어넣은 무수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수비 꼭 한번 먹어보세요. 우리 삼각김밥 같은 거잖아요. 뭐 그런 개념이죠. 이 하와이 분들이 아주 편리하게 소풍을 갈 때나 피크닉 갈 때 먹는 그런 음식이에요. 그리고 하와이는 아직도 그 개발되지 않아 아주 천연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곳이에요. 아까 제가 그 빅 아일랜드 하와이 섬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그 신문 기사로 막 시끄럽게 떠들었던 것이 있었죠. 막 용암이 흘러내렸잖아요. 맞아요. 재밌는 것은 어느 지역에 화산이 터진다고 그러면 그곳에 여행을 갑니까? 아니면 여행 가지 않습니까? 안 가죠. 안 가죠. 근데 아주 재밌는 거는 하와이는 용암이 흐를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 그 보도가 나면 관광객들이 몰려요. 그 활화산 쪽으로 모인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화산은 이 폭발하는 화산이죠. 그래서 화산재가 날리고 주변 반경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이 하와이의 화산은 플로우하는, 흐르는 화산이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 특정한 지역으로만 쭉 흐르기 때문에 그 지역 가까이 가서 바로 눈앞에서 흐르는 화산, 용암을 볼 수가 있는 곳이에요. 저도 몇 번 봤습니다. 용암 직접 보셨어요? 칼라파나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 가면 또 재밌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용암이 흘러서 집을 다 덮고 황폐한 땅에 보면은 식물도 이렇게 살기 어려운 땅에 for sale 부동산 마크가 붙어 있어요. 언젠가는 이제 그곳에 다시 또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세일한다고 하는 그런 표지. 거기가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살았던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요? 하와이의 특별한 풍습들도 궁금합니다. 하와이 하면은 그 하와이 여인들을 만나면 꼭 머리에 뭘 꽂고 다니잖아요. 꽃 같은 거 이렇게 꽂고 다니잖아요. 오른쪽에 여인들이 꽃을 이렇게 꽂고 다니면은 그 결혼하지 않았다. 싱글을 표시하는 거고요. 왼쪽에 꽃을 이렇게 달고 있으면 결혼한 연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한국은 좀 풍습이 다르잖아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꽃을 꽂고 다니면 조금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머리에 한번 꽃을 한번 꼽아보고 싶다 그러면 한국에서 하지 마시고 하와이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와이는 남의 집에 방문을 할 때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그건 저희 한국 정서랑 같네요. 비슷하죠? 그래서 무엇이라도 꼭 사서 들고 가고 식사 초대를 받으면 식사 후에 먹을 수 있는 디저트 같은 거라도 반드시 이렇게 좀 가지고 가는 그것이 바로 예의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또 한국과 비슷한 게 있죠. 여기서는 집에 들어갈 때 이 웨스턴 스타일은 신발을 신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신발 신고 가면 혼나죠. 안 되죠. 벗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와이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요. 빅 아일랜드에 가면 또 유명한 것이 바로 코나 커피가 아주 유명하죠. 코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최상품의 커피죠. 그래서
빅아일랜드 방문하면 커피 농장에 꼭 한번 가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 빅아일랜드 가면은 또 유명한 산이 있어요. 이 마우나케아라고 하는 산이에요. 혹시 별 좋아하세요? 별 좋아하죠. 네. 예. 거기 가면은 이 세계 유명한 천문대가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별이 쏟아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 마우나케아에 올라가면 별이 가슴 속으로 막 쏟아지는 체험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면은 아름다운 이 석영이 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제 하와이가 알로하 스테이트라고 하는 별칭도 있지만 네. 레인보우 스테이트라고 하는 별명도 있어요. 왜요? 무지개가 왜냐하면 있어요? 무지개가 예. 하루에도 수없이 떴다가 없어지고 떴다가 없어지고, 왜냐하면 비가 가끔씩 계속 자주 내리기 때문에. 네. 근데 뭐 하와이에서 비 내린다고 해서 관광 취소할 필요가 없어요. 잠깐만 내렸다가 끝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네. 아름다운 무지개가 떠요. 네. 레인보우 스테이트, 알로하 스테이트 정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물씬 드는데요. 네. 우리 알로하로 한번 시청자분들께 다시 인사하면서 끝날까요? 네. 네. 알로하. 수백 개의 섬으로 구성된 미국의 50번째 주인 하와이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사진 신부 한인 2세인 해리킴 시장이 삼선으로 심우하고 있는 빅 아일랜드에서 등산도 해보시고, 또 하와이 전통 음식인 로코모코도 드셔보시고, 새우 트럭에서 신선하고 오동통한 새우도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아름다운 내일을 위한 강재원의 100세 시대 강재원이었습니다.